불과 얼마 전까지는 조금 좋았다고 하는 지역, 서울의 상급지 지역들은 대기를 해서 매물을 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 파기가 일어나는 곳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거래가 좀 과열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한적해졌어요. 그래서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분위기를 봐도, 부동산에 가봐도 또는 전화를 해봐도 부동사장님들이 조금은 한가해요. 지금 아마 매매 가격도 지금 주춤한데 급하게 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나는 그냥 여유있게 팔지, 여유있게 팔면 돼 하다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급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뚝 시거래가가 찍히게 되면서 그때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팔아야 되는 사람은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상 문제라든지 팔아야 될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매도를 할 때 조금은 빨리 매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팔기 위해서 급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격이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 싶은 아파트를 한번 넌지시 건네보세요. 혹시 조금 가격 조정이 어려울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지, 이게 됐는데 지금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잠시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집주인도 예전 같아 안 팔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항상 시장에서 기회를 줄 때는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고 가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5천만 원 있어도 괜찮아요. 1억 있어도 괜찮아요. 2억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내가 좋은 물건, 가치 대비 가격이 싼 물건을 사냐, 가치 대비 비싼 물건을 사냐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서울 수도권 쪽으로 부동산을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얼마 이상은 모아야 돼요? 1억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이 1억으로 되나요? 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죠. 90년대 중반 아파트입니다. 상업시설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역도 가깝고 공원도 있어요. 상당히 환경이 좋아요. 전세 가격이 4억 정도예요. 매매는 얼마일까요? 4억 8,500이에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8,500 정도면 되겠죠. 지금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억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도권에서 절대 투자를 할 수 없을까, 절대 부동산에 매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부동산도 요즘은 다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쵸. 좋은 지역 맞나요?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지금 선도지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죠.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환경 자체, 인프라 자체는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을 거고, 땅이 가지는 가치라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분당인데 분당 인근에 있는 곳이에요. 세대수는 좀 작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90년대 후반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전세는 3억 5천에서 6천 정도가 돼요. 매매는 어때요? 4억 9천이죠. 1억이 조금 더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입지는 더 좋은 곳입니다. 역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까지 가는 것도 좀 편해요. 이런 것들도 지금 1억 내외로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올랐던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올랐냐고 보면 서울에서도 좋은 입지,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올랐던 게 신축 또는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 청약 이런 시장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 구축 아파트들이 오르거나 아파트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오르거나 이런 순서대로 흘렀기 때문에 구축도 키 맞추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 가치가 가격이 적당하다면 매수를 해놓는 거고, 실제로 이 아파트 정고점이 6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5억 아래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20% 가까이 빠진 거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6억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럼 막 1억 미만 막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모았으면 재테크는 어렵고 예적금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방송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좀 편하게 말할게요. 저라면 지방 봐요. 지방에서 광역시. 당연히 지방 아무거나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사야 돼요. 광역시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서 거점 도시, 중심 있는 도시들을 광역시로 해놓은 거잖아요. 인구수도 많은 도시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수요가 탄탄한 곳이에요. 다른 지방이랑 달라요. 광역시 중에 싼 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격이 돈이 얼마 들지 않는 투자처도 많아요. 예시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010년 이후 아파트네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매매랑 전세를 한번 볼까요? 30평대. 전세 얼마예요? 3억 5천이요. 매매 얼마예요? 3억 8천이요. 저층 뺀 거예요. 저층 빼고 나서 3억 8천에 3억 5천. 2010년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높죠. 200%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냐면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만 돼도 200%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지역별로 막 금액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원래 저처럼 직장인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전공도 공대생이라 가지고 부동산 쪽을 제가 알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친구들도 놀래요. 제가 부동산 간다고? 참 믿지도 않았었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아파트를 찾아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제가 투자를 한 지는 9년 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마 지금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 생활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정말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다가도 약속을 또 잡아요. 집 근처로 와가지고 다시 친구들 만나서 또 술 마시고 그게 일주일 중에서 5, 6일 정도가 그렇게 지냈었어요. 여행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캠핑의 끝은 캠핑카예요. 그 차를 사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중고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월부를 알게 돼서 다행히도 차를 사진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잖아요. 딱 그걸 받는 순간 그래 나 이걸로 뭐 사야 되지? 뭐 살까? 막 좋은 것도 찾아보고 하잖아요. 카드 값도 다 나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 없고 제가 모을 수 있는 돈도 얼마 있지 않은데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언제 퇴사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속 연수가 길다 하더라도 20년 안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안에 내가 돈을 얼마 모을 수 있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좀 깜깜한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돈이 끊겼을 때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산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급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외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진짜 바퀴가 하나인 애를 열심히 굴려가는 거죠. 그런데 외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엄청 잘 타요. 단점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바퀴를 하나를 더 단다는 게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재테크 중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바퀴를 단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굴러가게 된 거예요. 뭐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붙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걸 하나를 또 더 붙여서 네발 자전거를 만든다면 부업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붙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두 번째 바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바퀴를 이제 직장으로서 안정적이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바퀴를 정말 좋은 바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가 같이 굴러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죠. 그게 왜 부동산이라고 그때 당시에 술 좋아하는 주인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통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가 뭐죠? 주식이요. 그렇죠. 주식이죠. 제가 주식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읽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40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빼서 확정 수익이 아닌데도 내가 돈을 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돈을 썼어요. 옷도 사고 막 이것저것 하고 술도 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결국에는 그 주식이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0%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플을 다 지웠어요. 그 이유가 주식창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MTS라고 하죠. 업무를 하다가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파하고 조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그 돈을 미리 써버리고 이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주식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주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투자가 나한테 맞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부업이 맞나? 아니야, 나 게을러, 안 돼. 주식, 야, 실패 한번 해봤었잖아, 너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부동산 안 해봤는데 해봐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부동시장 흐름이 어땠는지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집값이 오르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부동산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소액으로 시작하기에는 주식만 한 게 없잖아요. 주인님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러면 얼마로 뭐 어디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수도권에 3, 4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 중에 강남까지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샀던 게 3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 7억이 넘게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샀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큰 호재인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외면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역을 알아가면서 그 지역을 알게 되고 이게 싸다는 걸 판단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됐던 거죠. 여기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를 제가 샀던 시점이 요 정도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죠. 지금은 이런 시점이죠. 내렸다고 해도 6억 가까이 되는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짜리가 10억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3억짜리가 7억인 것도, 3억짜리가 5억인 것도, 3억짜리가 4억인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내가 어떤 걸 사는지에 따라서 나의 5년 뒤, 10년 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지난 9년간 이런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쵸, 이런 투자를 했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 투자까지도 다 했어요. 그때는 3천만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죠. 근데 거기 좋은 데예요. 그 지역 내에서도 좋은 곳이에요. 조금 덜 좋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적은 금액으로 또 살 수 있어요. 지금 못 사더라도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좀 길게 왔으면 좋은데 그 기회가 짧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이라든지 그 아파트를 미리 알고 나서 그 지역을 지켜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회가 왔는지 기회가 오지 않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올까요? 그런 시기가?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를 것 같으세요? 내릴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항상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매매값 오를 수 있어요. 오르게 되면 덜 오른 아파트를 매수할 거예요. 매매값이 보합하거나 내려가면 어쩌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투자하기는 더 좋은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상관이 없고요. 가격이 내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가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법,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으로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시기에 샀던 사람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2억 5천 정도에 주고 샀던 아파트가 거의 1억 8천이 되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올라요. 그리고 또 다시 내리죠. 다시 또 올라요. 그리고 결국엔 정고점을 넘어갑니다. 그 시기가 반복이 되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주인님 다시 30대로 돌아가시면은 그때 주인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살아도 잘 살겠지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잘 못했어요. 모르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목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정을 설정을 해서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 도달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딱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시점에 다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처음에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해보니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뭐 해야 되지?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현장에도 가봐야 돼. 더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그냥 레버리지를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야,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게 더 쉬워. 이런 길들이 있는데 그럼 또 다른 길 가면 다른 길 가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길에 가서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고 메타인지 한 다음에 또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딱 1년만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1년이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제가 느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느려서 투자를 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저의 기준으로 1년이라고 했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저랑 같이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빠른 분들은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재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도 가졌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본 것으로 끝낼 것이냐, 여기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더 내밀어 보세요. 제가 오늘 몇 개 아파트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아파트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름이 나온 곳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또 생각이 난다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같이 우리 산책 한번 해볼까? 석촌호수 한번 가볼까? 갔다가 여기 아파트가 있네, 아파트 한번 가볼까?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발자국만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제 찾아와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